반드시 집, 단독주택, 땅을 구입하시는 목적이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라면 도로의 폭이 4m가 되는지 1m를 호텔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4m 공목을 확보를 하는 거죠.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2m를 호텔로 쭉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건물 신축 시 접한 도로 폭은 반드시 4m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서요, 예전에 비해서 도로의 폭, 그러니까 골목의 넓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동차가 그 골목 집 앞까지 다닐 수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사람만 다닐 수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자동차의 접근성이 내 집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신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어야 신축 허가를 받는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지와, 그러니까 내 땅과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뭐 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찻길 이런 도로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내 집 앞에 골목 이런 좁은 길까지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도로입니다. 하여튼 이 도로의 폭이 지적도상 4m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람과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4m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4m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옆으로 자동차가 또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는 폭, 그 정도가 이제 4m로 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건축법 제2조 11호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도로를 보행과,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도로폭 위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는데요, 한번 사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미 내 집, 내 땅과 4m 접하고 있는 도로가 4m 이상일 때의 사례입니다. 아주 좋은 뭐 사례죠. 보면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이미 4m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도로의 폭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미 4m가 확보가 돼 있어요. 4m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 땅을 온전히 다 활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은 좋죠. 그래서 4m 이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면요, 도로의 폭이, 내 땅과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4m가 안 된대요. 미만이래요. 미만인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건물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그림처럼 내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도로 옆으로 또 반대쪽으로 다른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도로의 폭이 4m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집 2m가 확보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4m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로 양쪽으로 모두 이제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씩 후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m가 확보돼 있으니까 4m가 되기 위해서는 또 추가로 2m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땅에서 1m가 후퇴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그 집에서도 1m를 후퇴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4m 골목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옆집이, 나는 지금 헐고 짓잖아요 만약에. 그럼 나는 1m를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옆집은, 그 맞은편 집은 지금 당장 안 짓는데요. 그러면 한동안은 도로폭이 3m짜리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거였고요. 네, 세 번째 사례는 더 안 좋은 사례예요. 왜 더 안 좋냐면 도로의 폭이 이제 4m 미만이래요. 내 땅과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데 한쪽으로만 건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이 이렇게 있고요,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폭이 4m가 안 돼요. 근데 이 반대쪽에 집이라든가 건물이 있으면
4m가 될 때까지 반발씩 이렇게 후퇴를 하면 되는데 이쪽은 아예 건물이 없어요. 없고 또 앞으로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뭐 철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하천이 있다거나 아니면 옹벽이 있다거나 반대로 뭐 절벽이 있다고 경사지가 있다거나 이래서 그냥 한쪽으로만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도로라고 하면 이때는 반반이 안 되고 내가 다 4m가 될 때까지 후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폭이 2m인데 반대쪽에 집을 지을 수 없는 뭐 옹벽이라든가 하천, 절벽이에요. 근데 내 땅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2m밖에 안 되니까 4m를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땅을 쭉 2m가 더 후퇴돼서 4m를 최종적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2m를 후퇴해서 쭉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의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땅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죠. 근데 뭐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또 가격이 뭐 2m 후퇴를 했는데 그게 충분한 뭐 가격적인 반영이 돼서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 뭐 사셔도 괜찮겠지만 가격도 뭐 그다지 싼 것도 아닌데 2m도 후퇴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땅은 정말 피하셔야 할 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인접한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땅의 가치입니다. 도로의 폭이 4m 미만일 경우 도로 폭이 충족될 때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땅의 건축선은 후퇴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도로의 폭이 좁아서 후퇴하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 기존의 집을 뭐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할 거라 그러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 땅을 구입하는 목적이 이 허름한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헐고 짓는 신축의 목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땅과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4m 이상인지 이 도로의 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4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매도자 그리고요 이게 만약에 4m가 안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매도자한테 파는 사람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거 땅을 사가지고 헐고 건물을 질 건데 도로의 폭이 이렇게 좁아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땅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절충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어필을 하셔가지고요 가격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헐고 지을 때는 도로폭이 꼭 4m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요 반드시 집, 단독주택, 땅을 구입하시는 목적이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라면 도로의 폭이 4m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